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새해 띠별 운세 해마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24년 새해 띠별 운세, 오늘은 범띠에 대해서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신장이랍니다. 신장. 땅에는 호랑이, 하늘에는 용.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를 갖고 있는 집안이나 회사인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둘러가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일을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랑이띠는 마찬가지로 매년 궁합이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를 설명해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한번 들어놓으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범띠는 기본적으로 잘 맞는 띠는 이 돼지띠입니다. 돼지띠가 잘 맞고요. 그러면 이합이라 그러나요. 서로 합이 맞다라고 그런 거죠. 합이 맞다. 그 다음 이제 또 맞는 띠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데, 돼지띠가 합이 맞는데, 과거에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어미가 호랑이 젖을 줄 수 없어서 돼지 우유를 자꾸 줬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를 주니까 그 호랑이가 안 먹더라라는 그런, 다른 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더라라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범띠하고 돼지띠는 맞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하면 함께 하면 좋다. 그리고 삼합이라고 있는데요, 삼합은 이제 새 띠끼리 잘 맞는 게 어떤 띠냐면 오하고 인호술이거든. 인호술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인호는 호랑이띠, 말띠, 술, 개띠는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는 띠하고 범띠는 하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띠는, 물론 이제 당초에 인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 범띠하고 원진의 관계 있는 띠는 이제 닭띠거든요. 주위에 닭띠하고 결혼을 하는 거 보면 많이 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한데, 근데 왜 원진 관계 있냐면, 이 호랑이는 이제 밤에 사냥하는데 닭이 새벽에 꼭 깨어 울면 결국 호랑이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사냥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누가 나타나면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사냥하려고 보니까 닭이 찢어대니까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진, 애초부터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가 그러니까 닭 입장에서는 내가 찢어대니까 우니까 호랑이 저 싫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호랑이 뜻을 잘 따르면 그 다음부터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 또 충인한 관계가 있는데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하고는 또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왜 그러냐면 이 밀림에서 보면 원숭이가 낮잠을 콕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원숭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호랑이 코가 좀 신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코 잡고 비틀고 놀다 보니까 짜증 났겠죠. 그러다 보니 원숭이띠하고 범띠하고는 서로 상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렇고, 2024년을 보니까 갑진년이에요. 그렇죠? 갑진이다. 갑은 기본적으로 나무고요. 나무고, 지는 이 용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흙입니다. 98년생, 내년에 우리 나이는 27인데 자꾸 만으로 따지니까 27이 와 닿지 않는 분도 계신데, 우리 나이는 어머니 뱃속
태에서부터 임시하는 단계부터 카운트다운 하니까 27으로 냈고, 하여튼 98년생은 무인에 태어났네요. 무인은 뭐냐면 이거다 흙이거든요. 흙에 인은 나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흙인데 외부에 보니까 나무가 있네요. 흙이 있고 괴롭네요, 그렇죠? 흙은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사이에 자글자글 파고 들어가니까 괴롭네. 27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본인은 좀 잘 안 맞는 그런 행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성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네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경쟁할 운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친다 한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진 시험을 뭐 27인데 승진하는 건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자꾸 이 해박 놓는 그런 경우가 맞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상대가 왜 나한테 환경이 왜 그렇게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든 환경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만든 환경인 것을 알고 그럼 내가 스스로 자숙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또 나는 또 일찍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란 방향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서란 방향으로 이쪽에 서란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또 운이 더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8년생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86년생을 보니까 39인데 9수에 걸렸네요. 9수에 걸리면 그동안에 뭐 30대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달성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대 내가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못 이뤘다면 마지막 9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더더욱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외부 기운을 보니까 요게 병은 불인데요. 불이고 이는 나무인데 차트 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불인데 외부에 목이 있네요. 그렇죠? 참 좋네요. 그러니까 39에 30대 하고자 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따고 자아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래 하지 말고 어떤 일 말을 해보라. 그럼 나의 기운을 많이 도와준 들이 우군들이 많다라고 생각되고, 한편으로 이성운도 좋겠네. 그동안에 선호합이 장가도 못 간 분, 뭐 시집장가를 못 간 분, 결혼 못한 분 있으면 이성운도 좋겠네요. 그래서 장가갈 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나무네요. 그렇죠? 바깥은 흙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서로 경쟁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경쟁 관계 있는데, 그러나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행국입니다. 근데 이성에 좀 눈에 띄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다. 근데 또 만약에 39에 과장이나 차장이나 승진하고 싶다. 그동안에 승진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동북 방향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동북 방향으로 요래 가면 좋겠네요.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서북 방향. 사업은 서북 방향에 있고 승진운은 동북 방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방향이 대체적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리니까 그 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4년생을 보니까 51살 드디어 50대에 들어서네요. 51살 되는 74년생은 갑인년에 태어났네요. 그렇죠? 갑은 나무고, 그러니까 이는 또 나무네요. 그렇죠? 바깥도 목기운이고 나이도 목기운이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50대 초반부터 경쟁이 막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경쟁이 생기고 안적 기운도 결국 이성은 또
자꾸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내만 더 피곤해지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성운의 관심은 안 갖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조금 상대방에게 뒤질 수도 있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거 좀 더 갖춰야 되겠죠. 50대는 이제 40대까지 회사에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성과를 이뤘고 50대 초반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세상사는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더라. 경쟁자들이 수들이 뻑뻑하다. 그럼 어떡하겠냐? 나의 자질을 조금 더 키워나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그 다음 꼭 뭐 이사 등등 승진할 때 운이 좀 막혔다 싶으면 방향을 요 가운데 쪽으로 가보시라 라고 하는 중이 나왔네요. 요 중은 뭐냐면 음양 오행 중에 중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우리가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 도시의 중심. 뭐 여기에 중심이 되는 곳이 옛날에는 뭐 이 관사가 있는 곳인데 요즘은 중심이 바로 여기나 또 뭐 시장통, 백화점이 많은 사람들 하여튼 많이 모이는 그 주위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러면 성결한 운은 다소 튑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서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서쪽에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년생을 보면 62년생을 보니까 내년 63살 되는데 이민년이 태어났네요. 이민년은 물이고 기본적으로 물이고 이는 나무인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물은 기본적으로 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해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제 뭐 60대 이제 은퇴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런데 나의 내적도 목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외부와 나의 내부가 서로 경쟁의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디다가 줄까 라고 망설일 염려가 있거든요. 망설인데 외부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목기운이 나를 막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기준을 항상 따져보면 남의 기준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뭐 창피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이제 남의 기준에서 세우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어떤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타의 기준에 맞추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항상 이 물은 안에 나의 내부 기업과 외부에 투자할까 기존에 하던 걸 투자할까 외부에 투자할까 자꾸 신경 쓰이다 보면 항상 2024년은 불안에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불안에 빠질 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 불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길로 눈을 돌지 말고 이제까지 내가 하던 사업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자꾸 이목에 끌리지 말고 내 자신의 이제까지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서 충실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 그럼 이제 외부도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의 거처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 들면 방위를 보니까요 서남 쪽으로 가라고 되네요. 서남 쪽.
서남쪽에 가고, 또 만약에 또 뭐 사업을 하고 싶다, 귀인을 만나고 싶다, 요 동남쪽도 괜찮다고 되네요. 동남쪽.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삼살 방향이 남쪽이고 대장군이 북쪽 방향이니까 요거는 빼고 약간 비틀어 가라. 우리 비틀어 가면, 남쪽으로 가되 비틀어 가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랑이띠들은 뭐 크게 나쁘지도 크게 좋지도 아니하고, 이제까지 가만 살펴보면 확장을 했다면, 뭔가 모르게 확장을 좀 수답하고 좀 내연을 좀 더 갖춰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무난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 호랑이띠 2024년에 좀 자기의 좀 더 갖춤의 시대에 좀 가지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랑이띠들은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